듣고정 MC 내맘이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곰돌이입니다. 안녕하세요. 푸들입니다. 네, 푸드님 처음 네. 오셨는데 같이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환영의 박수. 조금 자기소개 간단하게 해주실 수 있으세요? 이경진이라고 하고요. 47이고요. 여기 근처에 팔동에 살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은 재발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최근 들어서 날씨 영향인지 조금 재발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듣구정 회원분들은 재발을 하셨던 경험이 있으신지, 또 그 재발 당시의 상황이나 증상이나 아니면 좀 회복하셨던 그런 경험들을 같이 나눠보도록 할게요. 우리 곰돌이님 벌써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예, 제가 처음 그 조울증 진단을 받은 게 네네. 2016년 11월인데요. 네네네. 그 원인이 뭐냐면 2016년 11월 달에 네. 저희 어머님이 대장암 그 3기 진단을 받으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직장을 다니면서 그 어머님을 이제 케어를 하고 그래가지고 상당히 많이 힘들었습니다. 네. 하루에 2시간 자기도 빠듯했고 아침 새벽에 5시에 일어나서 현장에 출근해가지고 하루 종일 근무하고 저녁에 또 퇴근하면 집에 와서 이제 어머님 그 대소변 받아내고 뭐 약 챙겨드리고 식사 챙겨드려야 되고 그러다가 그 제가 그 당시에 그 직장이 어디였었냐면 인천 서창지구에 네. LH 그 아파트 800세대 그 시공하는 현장에 네네. 부소장으로 있었어요. 네. 이렇게 전기 파트였었는데 그 직책이 부소장이니까 이제 그 당연히 해야 될 일도 많았고 근데 상당히 힘들더라고요. 첫째는 잠을 못 자서 거기에 시달려 가지고 엄청 그 무척이나 힘들었고 그래서 이제 저희 어머님을 병간호를 쭉 하다가 네. 어느 날 갑자기 11월 제가 1일 날 그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됐는데 그건 한 달 동안은 그렇게 일을 하고 그렇게 해도 힘들지가 않아요. 힘들지가 않고 괜히 막 기분이 붕붕 뜨고 그러셨구나. 그 기분이 붕붕 뜨고 막 날아갈 것 같고 그리고 그 혼자 있으면 상당히 슬퍼지고 마음이 슬퍼지고 또 그 같이 직장 사람들하고 같이 일할 때는 이제 좀 으쌰으쌰 해가지고 신도 나고 네. 그러니까 이 신이 났다가 기분이 다운됐다가 우울했다가 그런 그게 상당히 심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군포시 당동에 보면은 정신병원, 정신병원 거기서 한 3개월 정도 그 폐쇄병동에서 이제 입원을 해가지고 그때 참 많이 힘들었죠. 네. 그리고 이제 쭉 약을 먹다가 한 6개월 정도 이제 퇴원해가지고 네. 3개월 입원했다가 퇴원해서 6개월 정도 약을 먹다가 그 담당 여자 과장 선생님이 약을 이제 그만 드셔도 되겠습니다 해가지고 약을 끊었어요. 네. 잘 지내다가 다시 재발된 게 2020년 11월 달이에요. 한 4년 만이네요. 예. 네. 이게 왜 그때부터 이제 그때는 더 힘든 게 뭐였었냐면은 어머님이 이제 거의 돌아가실 때쯤 돼가지고 네. 그 암 증상이 이제 심해졌고 네. 그래서 상당히 힘들었죠. 직장 생활 하면서 네. 집에 오면 또 어머님 병간호를 해야 되고 하루에 2시간 자기도 힘들고 3시간 자기도 힘들고 그때 소원이 참 제가 울면서 그랬어요. 한 하루 종일 아니면 이틀 정도 푹 자보는 게 소원이다 할 정도로 그게 이제 피곤해가지고 이렇게 잠들려고 하면은 저희 어머님이 툭툭 깨워요. 야, 나 대변 나온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다 또 물로 닦아드려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잠을 못 자고 그래도 직장 생활은 했었어요. 근데 네. 그러다가 이제 그 저희 형제들하고 저희 어머님 돌아가시고 나서 장례 치르고 나서 이제 형제들하고 트러블도 생기고 그래가지고 2가지 변명을 다시 이제 재발이 돼가지고 처음에는 2015년도에는 그 조울증 하나였었는데 증세가 2020년도에 재발했을 때는 2가지 병명이 나오더라고요. 조울증하고 분노조절 장애하고 2가지 종류가 나와가지고 개의병원에서 한 3개월 입원해가지고
치료받고 이제 지금 현재도 이제 약을 먹고 있고요. 네. 계속 지금 약을 먹으면서 치료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면 왜 재발했다고 생각하세요? 그 선생님 말씀이 네. 첫째는 생각이 많아지고 네. 두 번째는 과도한 스트레스, 그 다음에 많은 생각이 이렇게 많은 생각을 사람이 하다 보면 네네네. 그게 생각은 많은데 현실적으로 쫓아가지를 못하면 네. 그게 이제 융합이 안 돼가지고 네. 그 과도한 스트레스에서 오는 그 정신분열 비슷한 그런 증상이 처음에는 오다가 네. 그때는 이제 그 조울증에서 조증 네. 단계로 돼가지고 상당히 기분이 붕 뜬다거나 네. 아무리 힘들게 일해도 피곤하지가 않다거나 네. 잠이 안 온다거나 네. 이게 저는 딱 세 가지 증상이 나오더라고요. 네. 기분이 상당히 막 붕붕 뜨고 어. 그다음에 아무리 힘든 일을 해도 힘들지가 않고 피곤하지가 않고 잠을 통 안 잤어요. 네. 그걸 한 달 동안. 한 달을. 예.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잠을 자고 싶어도 잠이 안 오니까 한 20일 동안은 수면제로 지낸 것 같아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선생님한테 여쭤봤더니 이게 조울증이 다시 재발되면 나타나는 증상이 첫째는 모든 일에 힘이 들질 않고 그다음에 조증 단계로 올라가면 상당히 기분이 붕붕 뜨고 그다음에 피곤하지가 않다. 그게 참 특이한 증상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조울증은 치료도 잘 되지만 재발이 잘 되는 병이기 때문에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지금도 약을 끊을 수가 없고 어찌 보면 저는 지금처럼 이렇게만 생활할 수 있다면 약은 평생 먹어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해서 첫째는 생활하면서 그 선생님 하시는 말씀이 스트레스 받지 말고요. 마음을 편하게 갖고 주위 사람들하고 이렇게 잘 융화돼서 그냥 둥글게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긍정적인 마인드가 제일 중요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지금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곰돌이님은 스트레스가 많아서 좀 재발이 됐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많은 거죠. 병원비 충당해야 될 문제, 그다음에 육체적으로 제가 병가를 하면서 병원에서 자고 아침에 5시에 엄마 갔다 올게요 하고서는 직장 가가지고 저녁 6시까지 일하고 또 쉽지 이제 않죠. 인천에서 택시 타고 날라와가지고 그러셨구나. 한림대병원으로 와가지고 엄마 또 이제 식사 챙겨드리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검사한다 그러면 다 해드리고 하니까 상당히 힘들었어요. 끝내는 이제 그게 조울증이 재발이 돼가지고 곰돌이님 말씀 들으시니까 어떠세요? 푸들님은 증상 때문에 힘드신 게 있으세요? 저는 항상 힘이에요. 눈이 힘이에요. 뭘 하려고 그러면 하기 싫은가 봐요. 무기력하신 거예요? 예. 보기 싫은가 봐요. 현실을 보기 싫고 직시하기 싫고 인정하기 싫은가 봐요. 뭐 하기도 싫고 보기도 싫고 듣기도 싫고 말하기 싫고 할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 희미하게.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으세요? 항상 그렇죠. 항상 괴롭죠. 재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예. 항상 무기력한 증상이 내가 있으셨다는 적극적으로 거죠? 갔어요. 내 발로 가고 내가 많이 먹는 태도를 취했어요. 약을 꼬박꼬박 챙겨 먹었어요. 내가. 그랬더니 어쨌든 변화는 있었던 그래, 거네요? 그러니까. 푸들님의 그 뭘 해야 되는데 고개를 돌리고 이렇게 어깨를 피고 뭘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안 한다는 식이에요. 항상 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인지를 못하는 거예요 스스로? 알죠. 본인은 알죠. 근데 그게 컨트롤 안 될 정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기력하고. 생각이 없나 봐요. 내가. 모든 면에서 그러니까 하기 관심이 싫은. 없고 예. 딴 데 쳐다보고. 적극적으로 이렇게 거기에 예. 좀 동참하려고 하는 걸 예. 의욕도 없고 예. 그랬던 것 같아요. 에너지가 없으셨던 거죠 뭐. 네. 재발 당시의 증상이라면 이렇게 무기력하고 네. 모든 거에 의욕이 없고 그랬었다라는 거고, 그러면은 극복하신 방법으로는 푸들님께서 직접 병원에 같이 가서 적극적으로 약도 드시고 그렇게 하셨었다는 걸로 이해하면 될까요? 예, 그리고요. 네. 제가 운동도 적극적으로 하려고 오, 매일 네네네. 꼬박꼬박 나갔어요. 거의 100% 출석에 가깝게. 뭘 네네네. 하든지 간에. 네네네. 일단 태도는 바뀌었어요. 뭘 한다는 네. 한다는 식으로. 네네네네. 많이 활동하고 있어요, 요즘에. 그쵸. 음악회 같은 데도 가고 많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행동을 많이 하고 이거 있어요. 많이 바뀌신 것 같아요, 푸들님이. 예전에 네. 봤을 때랑은 다르게. 일단 생각은 바뀌었어요, 일단. 그러면 이제 우리
그러니까 당사자잖아요. 당사자가 생각하는 재발을 막기 위한 방법 그런 걸 좀 나눠볼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병원에서 하라는 대로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네네. 어떤 부분이냐면 스트레스 받지 말아라, 사소한 거에. 네. 그리고 매사를 좀 즐겁게 지내라, 취미 생활을 가져라 해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 지금도 계속 하고 있는 게 자전거 타면서 그 음악 팝송을 들으면서 이제 네. 음악 들으면서 자전거 타는. 네. 그러니까 이 음악을 들으면 기분이 좀 다운이 돼도 네. 어느 정도 평정심으로 이렇게 올라올 수가 있고, 네네네. 또 자전거를 타면 운동이 되잖아요. 네. 운동이 되고 땀이 나고 그러다 보니까. 네. 그리고 자전거를 타면은 넓은 에리아를 볼 수가 있어요. 네. 걷는 거는 저 뭐야 1시간 걸어봐야 한 4km 내외 정도밖에 못 걷는데, 자전거는 여기서 1시간만 가면 한강까지 갈 수 있고, 또 한 2시간 더 가면 김포까지 갈 수 있고, 반대쪽으로 가면 양평까지도 갈 수 있고. 그러니까 이 활동할 에리어가 넓어지니까 네. 경치도 보고, 뭐 가다가 힘들면 좀 쉬었다 하고, 또 국수집 나오면 국수도 잔치국수도 한 그릇 먹고. 그러니까 모든 그 세상살이 살면서 쉽게 말해서 걱정을 다 그냥 버려버리는 거예요. 다 네. 놓아버리는 거예요. 네. 어쨌든 그러면 재발 막기 위해서는 스트레스 관리가 중요하다. 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조울증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스트레스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네. 근데 그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서는 제가 공부한 바로는 루틴을 잘 지키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루틴이라고 하면은 뭐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을 갔다가 그 다음에 차를 마시고 뭐 하다못해 화분에 물을 주고 그리고 뭐 TV를 보고 책을 보고 이런 것들 내가 이제 정해놓는 것들 있잖아요. 예. 뭐 외부 활동이면 더 좋겠지만 그럼 그 곰돌이님 말씀하신 거는 이제 운동도 중요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정해놓은 루틴을 잘 지키는 것이 스트레스를 막는 요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잘 지켜온 것들을 갑자기 못 지켰을 때, 그 루틴이 갑자기 깨졌을 때 호르몬의 불균형이 생기고 그러면서 스트레스. 규칙적인 생활을 하다 보니까. 네네. 그런 걸 못했을 때 좀 재발할 수 있는 요인이 크다고 그렇게 어느 정도의 그 생활 리듬은 지키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우리 푸들님 생각하시는 스트레스를 조절한다거나 아니면 재발을 막기 위해서 어떤 게 좀 중요하신가요? 활동이나 행동을 통해서 경험을 많이 쌓아서 이겨내야지. 그럼 어떤 활동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뭘 해야 될 것 같아요. 항상 뭘 일을 오. 한다거나 뭐 취업을 한다거나 뭘 할 생각을 가지고 있기는 해요 지금. 그것도 큰 맥락으로는 루틴을 예, 만드는 거네요. 그러니까. 우리 팟캐스트는 그냥 우리가 정신질환을 갖고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어떻게 극복했는지 이런 것들 편하게 나누는 시간이니까 우리 얘기를 통해서 또 도움 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솔직한 마음으로 자유롭게 얘기를 나누는 것 자체로도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활동 자체가 우리 회원분들한테도 의미가 있기를 바래요, 저는. 오늘 녹음도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번에 또 뵙겠습니다. 예, 안녕히 계세요. 고맙습니다.